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에 있어서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현지 시각 11일에는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예외를 발표했다가 13일에는 돌연 품목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아이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관세 질문과 관련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누구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경우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 일단 최장 270일간 조사를 시행돼야 하는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실제 부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과 자석 수출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일에 대중 관세를 강행한 데 따른 정밀 보복 조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함께 미국 방산업체를 포함한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병행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디트로이트와 다른 지역 공장이 희토류와 자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동차와 기타 제품을 조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에 더해 새로운 수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일부 기업에 대한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3월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오늘 3월 중국의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1, 2월 동안의 2.3% 성장률에서 크게 가속화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평균 예측치 4.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수입은 4.3% 감소해 2% 하락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무역 흑자는 2,72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관 총서장은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 무역은 규모와 질 모두에서 성장을 이뤘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관세가 145%로 인상된 것은 불가피하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포함한 세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펙은 2025년 세계 석유 수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올해와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펙은 오늘 발표한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세계 석유 수요가 지난달 전망치보다 15만 배럴 감소한 하루 13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초 세계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무역 관련 역학관계로 인해 단기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관세와 또 관세 이슈 유예 등의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었던 미국 시장.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 국채마저 내던지고 또 약달러 현상도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관세율을 높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그 전략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근 2주 동안 굉장히 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펼치면서 매매하기도 굉장히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장을 보니까 이제 조금 선물 시장은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의 어떤 호가들은 조금 안정세를 찾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정세를 찾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법대로 원칙대로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 지난주보다는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또 정확한 타점에 진입을 하셔서 수익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이슈 점검과 더불어서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공부도 시켜주고 계시니까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이 더 이상 관세를 높이지 않겠다고 시사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전자제품의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 현재 상승 중인 나스닥 선물인데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27분경에는 19,256포인트 선까지 회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하향하면서 10시 47분경에는 18,987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현재는 1.92% 정도 상승한 19,1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물론 지난주보다는 오늘 좀 안정화됐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장은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기술적 분석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 여기 보시면은 일봉이죠. 16,460포인트까지 일단은 저번 주에 떨어졌다가 관세 정책이 유예된다라는 소식 일단은 조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2만 포인트가 어떤 상징적인 지금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만 포인트까지 일단은 오를 것인가는 이번 주 일본 캔들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까지는 우리 HTS 상에 여러분들 호가 있죠? 호가창이 굉장히 뭐 10틱, 20틱 이렇게 호가창이 비면서 굉장히 어려운 매매 여러분들 하셨을 건데 오늘 일단 제가 보니까 그나마 지금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정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일단 조금 모르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단은 제가 나스닥 한 다음에 미니다우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차라리 지금은 나스닥보다는 제 주력 상품인 미니다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나스닥 호가창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힘들 건데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데드크로스 일단 나온 다음에 2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데드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일단은 데드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는 하락장이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잡으실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은 일봉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수렴과 발산 기법도 쓰실 수 있고 5일선 기법 계속 쓰실 수 있고 21선 기법도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5일선이 지금 급격하게 위로 일단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죠?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가 일단은 중요하다. 오늘 21선 맞닿았습니다. 21선 맞닿았고 이게 21선 위로 타느냐가 이번 주 관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타면서 2만 달러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겠죠? 네. 요 관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21선을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금 17,000포인트라든가 18,000포인트까지 리테스트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관점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여러분, 기본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끌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관건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이 퀘스천 마크가 조금 붙는 게 맞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입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 이평선이 예쁘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이 섹션만 일단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섹션만 일단은 보시면 자, 첫 번째 섹션 그리고 여기까지 두 번째 섹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봉선까지 두 번째 섹션을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섹션은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일단은 나온 다음에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매도존. 맞죠? 매도존이었다가 여기에서 횡보 박스를 일단 좀 타고 21선 기법이 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여기서 뭡니까? 이쁘게 내려가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여기 또 매도존 형성. 매도존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지우고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5일선입니다. 여기까지 5일선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내려가는 형국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캔들이 21선을 때리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눈으로 익히셔야 될 건데 5일선이 이게 21선이고요. 이게 5일선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쁘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5일선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격을 벌리면서 예쁘게 내려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매도존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일단 이거는 매도존인데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이 거의 직각 형태로 위로 올라가면서 캔들이 21선을 때린다라는 건 자, 여기에서 21선 기법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요건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일단은 붙는 거고 두 번째 요거는 안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 기법 중에 21선 기법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완만하게 가면서 터치를 하고 다시금 내려가는 요런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같이 5일선이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급격하게 이 양봉, 이 정말 긴 장대 양봉에 의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1선을 터치하는 거는 요거는 한번 걸으셔야 된다. 한번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 매수의 힘이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패스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나리오 두 개가 나오죠. 오늘 하고 이번 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21선을 뛰어넘어서 2만 포인트까지 갈 성장 동력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음봉으로 계속 꺾이면서 이 부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한 주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셔야 돼요. 21선을 기점으로 위든지 아래든지 일단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분봉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일단은 보시면 분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일단 터치를 했죠? 분봉 같은 경우에도 21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가 한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 21선 기법.
여기 19,125 정도죠. 19,125 정도의 21선 기법이 일단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요건 지금 지나간 거고요. 요건 일단 지나간 거고 지금 5일선과 21선이 키스죠.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조금 한번 걸으시는 게 낫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미니다우나 골드나 아니면 야간 항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리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이 지금 체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관망하시는 게 낫고 지금 시간이 23시 14분이니까 단타 지역은 일단은 제가 자리가 나오는 대로 중간에라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나스닥 선물 2만 달러를 돌파할지는 일봉상 21선을 돌파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타점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브랜베어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또 만스터님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관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단타로 봤을 때 타점 아직 안 나왔나요? 단타로 봤을 때는요. 지금 15분이고 지금 잠시만요. 네. 18분경에 네. 2분 정도 있다가 18분경에 제가 일단 설명을 다시 자리를 일단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5일선 기법하고 21선 기법 여기에서 일단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요게 5일선과 21선을 터치하면서 밑으로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또 들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5일선 기법은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21선 기법은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좀 나오죠?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그리고 5일선을 터치하는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자, 두 자리가 일단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다 진입 가능해요. 다 진입 가능한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이 위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5일선이 위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진입 자리를 조금 한번 패스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봉이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3번입니다. 세 번째죠. 여기 보시면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1선과 5일선,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밑으로 가고 있는 형태예요. 자, 요거를 조금 크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봉의 5일선은 뭡니까? 이게 위로 가고 있는 형태고 이 봉의 5일선은 뭐예요? 밑으로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봉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0 정도, 19,050 정도입니다. MIT 기법을 일단은 좀 사용하셔야 되고 MIT 기법 일단 사용하셔야 되고 자, 조금 내렸죠? 여기 보시면 19,040, 19,040에 매도 MIT를 때리시면 됩니다. 19,040에 매도 MIT를 일단은 때리시고요. 손절은 한 40개 정도, 10포인트 정도 체결 아마 안 되셨을 가능성이 좀 많고요. 19,040, 19,040에 일단은 매도 일단은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 지금 체결이 안 된 겁니다. 040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제가 중간에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봉에 종가 진입하는 전략으로 주셨는데요. 19,040포인트에서 매도 MIT 걸고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도 타점, 그러니까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왜 이 타점을 얘기해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성견 마스터님께 해외 선물을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리 하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7.0 정도, 3217.0이거든요. 여기 3217.0에 일단은 매도 MIT를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3217.0에 매도 MIT 일단은 좀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조금 올라왔을 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올라왔을 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고 내려갈 때 일단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갈 때 자, 다 지워볼게요. 오케이. 내려갈 때 일단은 가시는 게 이쪽 지역에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거예요. 좀 지울까요? 네. 요것도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골드는 매수가 유리하죠. 당연히. 골드는 당연히 매수가 유리합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리한 게 맞는데 자, 그러면은 매수를 무조건 매수만 들어가야 되느냐? 또 그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매수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 선물은 일단은 단타가 위주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월물, 그죠? 월물.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타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맞고 단타로 접근하시려면 매수든지 매도든지 내가 매매하는 그 시간에 포지션대로 일단은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우리가 이제 21시 이후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뭡니까? 매도 지역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지역으로. 근데 매도만 일단은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여기 보시면 5일선 기법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5일선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21선 기법 일단 나오죠. 여기서도 5일선 기법 나옵니다. 여기서도 5일선 기법과 21선 나오는 게 321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러분 MIT 기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는 지금 3217.0에서 체결이 된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이제 3219 정도 되거든요. 3219 정도 되는데 20 넘었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미체입니다. 미체. 체결 안 됐어요. 체결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3217.0에 매도 MIT 거셔가지고 일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나온 거 없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 있죠? 그 자리 일단은 유효한 걸로 하고 골드랑 나스닥 두 자리 일단은 대응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략 살펴드리는 바로 해선 시대인데요.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3,217달러에서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거 확인 후에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선물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자 지난주 금요일 2%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으로 8시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오펙이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1시 1분경에는 61.53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하면서 상승폭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현재는 0.55% 정도 상승한 61.8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루드오일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윌리엄스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총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은 보시면 요게 일봉상 가격이거든요. 일봉상 가격이기 때문에 자, 일봉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 매도존이에요. 그렇죠.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매도존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일단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매도 우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자, 왜 5일이 내리고 있나요? 왜 5일이 하락하나요? 라는 질문에 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면 일단은 대답 잘 못 하시는 게 맞는데 왜 오일이 하락할까요? 오일은요, 일단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공장 못 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일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오일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오일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일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관세 전쟁,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관세 정책 펼치니까 시장이 소위 얘기해서 박살났습니다. 지수 박살났죠. 지수가 참 중요한데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수가 떨어지니까 뭡니까? 미장 지수 떨어지죠. 자, 중국 세계 경제 2위. 중국 지수도 떨어지고 중국도 뭡니까? 관세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니 오일 수요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오일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관망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십니다. 괜히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셔가지고 진짜 로스컷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오일은 굉장히 뭐랄까요, 조심해서 일단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오일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여기나 뭐 이 지역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일단은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일 지금 조금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단타적으로도 일단은 그래요. 쭉 제가 길게 좀 해드리면 여기에서 횡보 박스 굉장히 길게 끊고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금 떨어졌다가 여기 또 횡보 박스 하고 있습니다. 21시 30분 내지 22시 요 근처에서 매도장이 일단은 펼쳐지는데 여기서 뭡니까? 수렴과 발산이나 아니면 5일선
21선 기법 다시. 자, 여기 5일선 기법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21선 기법 일단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간대에 매도 대응으로 짧게 드시는 거고, 지금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꽈배기 구간, 5일선과 21선이 꽈배기처럼 섞여 있는 꽈배기 구간에 캔들들도 굉장히 작게 가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타적으로는 일단 5일 보시면 안 되고, 일봉상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맞습니다. 일봉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구간이 맞죠? 꼬리들도 굉장히 길고요. 지금 방향성 없어요. 물론 매도 우위이기는 한데 이거 언제 21선까지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5일선, 여기까지는 5일선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가로죠. 가로 누웠습니다. 여기에서 양봉 한두 개 더 뜨면요, 이 5일선 위로 또 치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답 없습니다. 그러면 와리가리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5일은 신중하게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겠고,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단타로만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사인 주셨고요. 내일 또 장 중에 크루드 오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단타 자리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성견 마스터님이 잘 살펴봐 주시는 항생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시 30분경에만 들어갔었어도 엄청나게 매수로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어떨까요? 일단 항생은요, 오전장 일단은 조금 제가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호가가 많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조금 힘든 장세거든요. 그래서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전문가들도 막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매매를 실제로 하면서 맥점 자리는 여기입니다. 맥점 자리는 여기였는데, 여기 뭐죠? 21선 기법, 그죠? 21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눌림을 너무 조금 줬어요. 눌림을 너무 조금 주고 튀어오르는 바람에 일단 이 자리 한 자리 놓쳤습니다. 이 자리가 일단은 맥점 자리였고, 두 번째 맥점 자리는 이 자리죠. 여기도 21선 기법. 네. 오늘 항생 전체적으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는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매수장이었는데, 눌림 주고 매수 찍고 눌림 주고 매수 찍는 이런 장이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시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항상 매매할 때는 항생은 11시 혹은 12시까지만 일단 좀 끊어서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시나 길면은 12시까지만 일단 좀 끊어서 보시고요. 내일 또 10시 10분에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공개 방송 하잖아요. 공개 방송 하는데, 제가 10시 10분에 항생도 일단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매매도 일단은 좀 보여드리고, 항생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그리고 내일 성견 차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성견 차트 신호위에서만 일단은 들어가시는 연습을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오늘 장은 눌림 이후의 상승, 눌림 이후의 상승인데, 요것도 짚어내는 건 뭡니까? 21선 기법으로 일단은 짚어내고, 여기에서도 21선 기법으로 짚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올리시고, 이런 거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야간장 조금 말씀하셨는데, 항생 야간장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야간장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야간장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생 야간장도 잘 터지거든요. 사실 요즘에 잘 터지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호가창이 많이 빕니다. 호가창이 많이 비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HTS 상으로는 만약에 여기가 뭐 21,000, 뭐 21,650이다라고 하면 651, 652, 653
이렇게 HTS가 돼 있죠. 그리고 649 이게 현재가입니다. 648, 뭐 647 쭉쭉쭉쭉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게 물량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량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물량들이 없어지면서 뭡니까? 갑자기 654로 튀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지워지니까 뭡니까? 네틱 손해 나는 겁니다. 네틱 손해. 네틱 손해 나기 때문에 손절을 걸었을 때는 손절이 빨리 나갈 수가 있고요. 익절을 걸었을 때는 익절이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손절이 빨리 나가면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손절 30틱을 걸어서 이게 이제 틱 가치가 9,000원이거든요. 30틱을 걸었는데 손절이 나갔어요. 그러면 27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한 25틱만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 5, 45니까 한 23만 원, 4만 원 플러스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매매에서 내가 걸었던 틱수만큼 먹고 내가 걸었던 틱수만큼 손절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28틱, 29틱에 수익권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25틱에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손절로 끝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있을 때 내가 건 익절 손절 라인과 동일하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야간장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자리는 좋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자 보세요. 22시 30분 뉴욕장 시작 후에 이 자리 있죠. 수렴과 발산에 의한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21,500자리입니다. 수렴과 발산에 의한 자리,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죠. 이 자리가 대충 뭐 21,560 정도 돼요. 21,560. 21,500에 매수를 들어가거나 혹은 21,560에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5일선 기법 나옵니다. 여기도 있죠. 21,630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21,675까지 올랐어요. 1번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167틱 수익이고요. 2번 자리에 들어갔으면 115틱 수익이고요. 그렇죠? 3번 자리에 들어갔어도 45틱 수익입니다. 수익 괜찮아요. 그리고 흐름 괜찮습니다. 야간 항생도 흐름 괜찮고 수익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예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호가창에 굉장히 조금 호가창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손절이 안 나갈 가능성이 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익절이 안 나갈 가능성이 커서 이게 조금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범위를 조금 크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시면 야간 항생장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가 일단은 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 분석 일단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일단은 좀 들어가면요. 자 분봉으로 일단 갈게요. 분봉으로 지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에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차트 세팅이 안 돼 있다 하시면 5일선하고 21선 차트 세팅 딱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시에서 최대 12시 요 사이에서만 일단은 거래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도 굉장히 지금 변동폭이 크고 호가창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매매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것도 대응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 일단 이렇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미니다우도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을 짚어주셨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 주요 또 시간대, 매매 시간대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내일 있을 또 무료 공개 방송 때 장중에 항생 어떻게 매매하는지 성현 마스터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니까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마스터님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미니 다우에 대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미니 다우 아까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한 자리가 지금 제 눈엔 안 보이는데. 네,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네. 자리는 나오지 않는데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나스닥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나스닥이 어떤 손절을 짧게 걸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나스닥에 고민 있으신 분들, 나스닥 매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필히 야간 공개 방송 필히 조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미니다우입니다, 여러분. 미니다우. 나스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미니다우이기 때문에 미니다우를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틱가치가 뭡니까?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은요. 항생 정도입니다. 나스닥은 우리가 이제 남자의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움직임은요. 항생 종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일단은 매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스닥은 제가 봐도 지금 너무 널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스닥 매매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을 가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니다우로 제가 내일부터 야간장에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넘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제가 내일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나리오 매매라는 거 제가 일단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횟수가 조금 많아져요. 그죠? 횟수가 조금 많아집니다. 근데 요거는 그 시장이 널뛰기 할 때는 이제 손절 잡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널뛰기 할 때 손절이 조금 많이 나가면서 매매 횟수가 조금 많아지면서 이게 뇌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에 지금 골드랑 나스닥 드린 자리 있잖아요. 제가 골드랑 나스닥 아까 드린 자리는 전부 취소하세요. 아셨죠? 네, 전부 취소하십시오. 골드는 한번 끝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아서 제가 일단 시나리오 매매라는 거를 내일부터 일단은 보여드리면서 같이 할 건데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항생을 하죠. 자, 아침에 항생을 1회 손절 나갔을 때 2회 손절 나갔을 때 자, 2회까지 손절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합니다. 원래는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왜냐면 자, 1일 평균 손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1평균 손실을 일단 잡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 기준에서는 약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틱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만 원도 한 3, 4번, 4, 5번이면은 5번까지 안 갑니다. 한 4회 정도면은 100만 원 다 채우거든요.
자, 그래서 1회 손절 났을 때 야간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회 손절 났을 때 야간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은 항생에서 1회 혹은 2회 익절 났을 때 야간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1손실을 맞추면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매매라는 걸 제가 공개 방송에서 내일부터 일단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예. 4월 말까지 일단은 제가 이거를 돌릴 거니까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매매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 매매하는데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요즘에 나스닥 매매 굉장히 어렵고요. 나스닥 매매 자체가 원래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컷을 조금 길게 걸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뇌동 매매를 자꾸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일단 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손절 거는데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하시는 요 분들은 일단은 내일부터 성경 선생 공개 방송에 일단은 참여를 하셔서 성경 선생 공개 방송에 일단은 참여를 하면서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은 훈련을 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매매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시장 트렌드 따라서 매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좌가 완전히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거 맞고요. 특히나 4월달 트럼프 관세 정책 그리고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많은 거는 좋아요. 왜냐? 선물하는 사람들은 매도냐 매수냐 일단 자리 찍어서 그 방향대로 가면 수익인데 특히나 아이러니하게도 저같이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거는 사람들은 손절만 딱 치고 익절 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손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고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장을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내 매매 문제가 있고 나스닥 매매가 내가 좀 많이 힘들고 내가 뇌동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 손절 잡는 거에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제가 시나리오 매매법 공개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맞춰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말까지 일단은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찬찬히 초보 분들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럴 때는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나리오별 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잊지 마시고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달 반 동안 데드크로스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주 수요일 양봉 출현 이후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중이니 중장기적으로는 관망하고 일봉과 주봉에서의 골든크로스 여부와 2만 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것을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봉상으로는 중장기 우상향하는 추세이지만 5분 봉상, 우리 시간으로 9시 이후 데드크로스가 출현했으니 단기적으로 3,217달러까지 반등을 주면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경기 우려 속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낮아지는 중이고 일봉상 데드크로스이지만 3분 봉상 캔들이 작고 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으니 관망이 유리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상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